부자관계 검사 결과 불일치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호의 손이 축 내려앉았죠. 그렇군요. 괜한 소동이었네요. 지우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로는 알 수 없는 의학적 비밀이 숨어 있었거든요. 한 장의 면접 지원서가 불러온 28년 만의 기적. 과연 이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이니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가슴 뭉클한 이 부자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시청 후 여러분도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은 관계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새벽 5시 한강변 산책로에 강윤호의 발걸음이 울립니다. 68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 깊게 팬 눈가 주름 사이로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 흐르죠. 한성산업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와는 다른 고요한 강물이 윤호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회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산책로에서 만나는 단골 할아버지가 인사를 건넵니다. 윤호는 작은 미소로 답하며 걸음을 이어갑니다. 이 시간만큼은 회장이 아닌 그냥 강윤호입니다. 젊은 시절 충무로 골목을 헤매던 가난했지만 사랑을 알았던 그 청년 말입니다.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윤호는 거실 한쪽 서랍을 엽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가 누렇게 바른 채로 손글씨로 적힌 라벨이 희미하게 남아있죠. 1995년 겨울 충무로 골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윤호는 테이프를 재생합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젊은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미라야, 우리가 언젠가 이렇게 골목 소리를 기억할 날이 올까? 아줌마가 떡볶이 끓이는 소리, 옆집 할머니 기침 소리, 그리고 목소리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더 낮고 떨리는 톤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웃는 소리. 이 모든 게 우리 추억이 되겠지? 윤호는 눈을 감습니다. 정미라.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려옵니다. 25의 윤호는 용감했습니다. 사랑한다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안의 반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나약함이 첫사랑을 놓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해, 미라야. 윤호가 중얼거립니다. 내가 용기가 없었어. 그 후 윤호는 오직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한성산업을 일으켜 세우고 부를 쌓고 사회적 지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넓어질수록 명예가 높아질수록 마음속 빈방은 더 커져갔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의무감에 기반한 것이었죠. 진짜 사랑은 그 골목길에 남겨두고 온 채로요. 오전 9시 한성산업 본사 회장실. 비서 이정은이 스케줄을 보고합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2시에 사회공헌재단 신입 직원 최종 면접이 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서류 심사와 1차 면접을 통과한 지원자들의 명단을 올려드렸고요. 윤호는 서류를 훑어봅니다. 내가 직접 참석하겠네. 회장님께서 직접 보시겠다고요? 정은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보통은 인사 담당 임원들이 사람은 눈으로 보는 거야, 정은 씨. 윤호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서류는 종이일 뿐이고 진짜 사람의 마음은 목소리로, 눈빛으로 알 수 있어. 특히 사회공헌재단 같은 곳에서 일할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지. 정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혹시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아침부터 표정이. 괜찮아. 윤호가 손을 흔듭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났을 뿐이야.
하지만 윤호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요즘 들어 과거가 자주 떠오릅니다. 미라의 얼굴, 함께 걸었던 골목길, 그리고 그때 하지 못했던 말들이 밤마다 그를 괴롭힙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는 더 선명해지고 시간은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정은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면접에서 특별히 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윤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 바닥부터 잃어본 사람이면 좋겠어. 사회공헌이라는 게 책상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정은이 메모를 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호는 다시 테이프를 떠올립니다. 그 시절 자신은 현장형 인간이었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며 사람들과 부대끼고 작은 분식집에서 소주 한 잔에 세상사를 논했죠. 그런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지위로는 살 수 없는 진짜 사람의 마음을 아는 능력 말입니다. 그때는 참 단순했는데 윤호가 혼잣말을 합니다. 오후가 되어 면접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윤호는 카세트를 서랍에 넣고 회장실을 나섭니다. 오늘 만날 지원자들 중에 누군가는 과거의 자신처럼 바닥부터 일어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자신이 받지 못했던, 아니 스스로 포기해버린 그런 기회를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윤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시간은 참 빠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오늘 만날 사람들 중에서 혹시 인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어봅니다. 면접실 문이 열리며 마지막 지원자가 들어옵니다. 한지후, 28살.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구두 밑창이 달아있고 가방 끈이 여러 번 덧대어진 게 눈에 띕니다. 하지만 자세는 꼿꼿하고 눈빛은 또렷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지후입니다. 지후가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후를 바라봅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가난하지만 당당했던,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려 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앉으세요.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지우가 의자에 앉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지하철 역사에서 야간 환경미화 일을 했습니다. 새벽 첫 차가 들어오기 전까지 승강장과 대합실을 청소하는 일이었는데요. 윤호가 고개를 기울입니다. 야간 청소라. 힘들었겠네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할 때 조금이라도 기분이 덜 상하도록 바닥 끝선까지 꼼꼼히 닦았거든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물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으니까 더 신경 썼습니다. 인사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남다른 마음가짐이 느껴집니다. 사회공헌재단에 지원한 이유는 뭔가요? 윤호가 묻습니다. 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합니다. 청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누군가 바닥을 닦아야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사회공헌이라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지켜주는 일이요. 윤호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런 답변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책에서 외워온 말이 아닌 진짜 경험에서 나온 철학입니다. 좋은 답변이네요. 윤호가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력서를 보니 윤호가 서류를 뒤적이다가 긴급연락처 란에서 멈춥니다. 보호자 정미라모. 그 순간 윤호의 손에서 펜이 떨어집니다.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면접실에 울려 퍼집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차오르고 시야가 흐려집니다.
정미라. 그 이름이 어떻게 여기에? 회장님? 비서 정은이 걱정스럽게 물으며 물을 건넵니다. 지우도 놀란 표정으로 윤호를 바라봅니다. 괜찮으십니까? 윤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아, 괜찮습니다.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미라라는 이름이 수백, 수천 명이겠지만 아니야, 흔들리지 마.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윤호는 애써 차분함을 되찾으려 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하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우가 답합니다.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문제들을 찾아내고 싶습니다. 야간 청소를 하면서 보니 낮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노숙자분들, 막차를 놓친 사람들, 새벽 일찍 출근하는 청소부 아주머니들, 그분들을 위한 작은 배려라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윤호는 지우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이 청년의 마음가짐이 남다르다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 이름 때문에 집중이 안 됩니다. 면접이 거의 끝나갈 무렵 윤호는 참을 수 없어서 묻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정미라 씨라고 하셨나요? 지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집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셨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윤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정은과 인사팀 직원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언제? 윤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언제 돌아가셨나요? 5년 전입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백혈병이었어요. 윤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백혈병? 미라가 앓고 있던 병입니다. 우연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합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젊으셨을 때 윤호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충무로에서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충무로. 윤호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미라, 충무로, 백혈병, 그리고 이 청년의 나이. 면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호가 겨우 말합니다. 결과는 곧 연락드리겠어요. 지우가 일어나며 인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지우가 나간 후 면접실은 정적에 휩싸입니다. 윤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눈을 감습니다. 정은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안색이. 정은 씨, 윤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늘 면접은 비공개로 하겠어요. 그리고 한지우라는 지원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윤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합니다. 옛날에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미라라는 여자였는데 혹시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은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설마 그 지원자가 아직은 모르겠어요. 윤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봐야겠어요. 조용히 신중하게요. 그날 밤 윤호는 집에서 다시 카세트를 꺼냅니다. 미라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자 눈물이 핑 돕니다. 만약 정말 지우가 자신과 미라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미라야. 윤호가 중얼거립니다. 혹시 내가 나를 찾아온 걸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지만 윤호의 마음은 1995년 겨울 충무로 골목에 머물러 있습니다. 면접 다음 날 아침 윤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와 비서 정은을 불렀습니다. 정은 씨, 어제 말한 그 일 조용히 알아봐 주세요. 1990년대 중반 충무로 일대에 정미라라는 여성이 살았는지, 그리고
한지후와의 관계를 확인해 보세요. 정은이 신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충무로부터요. 그때 아니, 제가 자주 다니던 분식집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윤호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골목 안쪽에 있던 작은 분식집이었는데, 할머니가 운영하셨죠. 미란의 단골집이라고 불렀던. 정은이 메모를 합니다. 충무로 골목 분식집, 알겠습니다. 다른 단서는 없으신가요? 윤호가 서랍에서 카세트를 꺼냅니다. 이것도 그때 녹음한 건데,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한편 지우는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구청에 들렀습니다. 어머니의 사망신고서를 다시 발급받으려고 했습니다. 면접에서 어머니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족관계 등록 업무 보러 왔는데요. 지우가 창구 직원에게 말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세요? 고인이 된 어머니의 출생신고 관련 서류를 보고 싶습니다. 정미라, 1970년생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좀 특이하네요. 출생신고가 일반적인 시기보다 늦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류 기록도 있고요. 보류요? 네, 1995년경에 출생신고를 하려다가 일시 보류된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당시 미성년 미혼모 관련 절차 때문인 것 같은데요. 지우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 제 출생신고도 아드님 출생신고는 1996년에 정식으로 처리되었네요. 어머님이 혼자서 하셨고요. 지우가 서류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섭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미성년에 혼자 아이를 낳고 온갖 사회적 편견과 싸우면서도 굳건히 자신을 지켜준 어머니. 엄마, 나 여기까지 왔어요. 지우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더럽고 힘들었지만 누군가는 바닥을 닦아야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거면 됐죠? 같은 시간 정은은 충무로를 찾아갔습니다. 예전 골목 풍경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오래된 상점들이 눈에 띕니다.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물어보다가 한 모퉁이에서 작은 떡볶이집을 발견합니다. 할머니, 혹시 이 근처에서 오래 사업하셨나요? 주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기서 30년 넘게 살았지. 왜 그래요? 1990년대에 이 근처에 정미라라는 분이 사셨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입니다. 미라, 그 예쁜 애 말이야? 그럼 기억하지. 그때 그 총각하고 맨날 여기 와서. 총각이요? 키 크고 잘생긴 총각이었는데 미라한테 완전 빠져 있었어. 밤마다 와서 테이프에 소리 담더라고. 골목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참 특이한 놈이었지. 정은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 총각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글쎄, 강모였나? 강윤호?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정은은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정말 회장님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그 둘이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 미라는 한동안 혼자 다니다가 나중에 배가 불러서 나타났어. 그때 보니 참 힘들어 보이더라. 아기를 가졌다고요? 응. 그런데 그 총각은 안 보이고 미라 혼자 끙끙 앓더라고. 나중에 들으니 아기 낳고 얼마 안 가서 이사 갔다는데. 할머니가 벽면 액자를 가리킵니다. 여기 옛날 사진도 있어. 정은이 액자를 보니 흐릿하지만 젊은 남녀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 보입니다. 남자의 뒷모습이 어렴풋이 윤호를 닮아 보입니다. 이 사진 언제 찍힌 건가요? 1995년 겨울쯤 미라가 아기 낳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총각이랑 같이 온 날이었어. 정은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품에 안긴 아기 모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쉽니다. 그때 참 안 됐어. 미라가 얼마나 그 총각을 기다렸는데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나 봐. 결국 혼자 아기 키우고 떠났지. 정은이 회사로 돌아와 윤호에게 보고합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정미라 씨와 회장님이 1995년에 실제로 만났던 게 맞습니다. 윤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럼 정말. 그리고 한지우 씨의 출생 시기가 정확히 그때와 일치합니다. 1996년 초에 출생 신고가 되어 있어요. 윤호는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미라가 내 아이를. 회장님,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윤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보겠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만약 정말이라면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한 거죠? 그날 저녁 윤호는 다시 카세트를 재생합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윤호야, 우리 아기 이름 뭐로 할까? 지혜로운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지우는 어때? 지혜롭고 후덕한 아이로 자라라는 뜻으로. 윤호의 손이 떨립니다. 지후. 그 이름을 자신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미라야. 윤호가 울먹입니다. 내가 정말 몰랐어. 아니면 알고도 외면했던 걸까? 한편 지우는 집에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오늘 면접에서 회장이 어머니 이름을 물었을 때의 그 표정.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혹시 저한테 숨기신 게 있나요? 지우가 어머니 사진에 묻습니다. 제 아버지가 누군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하늘 아래서 서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모른 채로요. 며칠 후 재단 이사실에서 장서준이 윤호를 찾아왔습니다. 윤호의 조카이자 한성산업 후계구도의 경쟁자인 서준은 예리한 눈으로 삼촌을 바라봅니다. 삼촌, 요즘 신입 채용에 너무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요. 서준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특히 한지우라는 지원자에게 특별히 관심이 많으시던데. 윤호가 서류를 내려놓고 서준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보는 일이다. 그게 내 일이고. 그런가요? 서준이 눈을 가늘게 뜨며 다가섭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신원 조회까지 하시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혹시 개인적인 인연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윤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서준이 뭔가 눈치챈 것 같습니다. 서준아,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삼촌. 서준이 한 발 더 다가서며 말합니다. 회사 이미지는 저도 신경 써야 할 일입니다. 만약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사에 개입하신다면. 서준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의 배경을 조사하고 야간 미화원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한성산업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기자들에게도 은근히 정보를 흘렸습니다. 회장님이 특정 지원자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더군요. 혹시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요? 같은 시간 비서 정은은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오래된 병원 기록을 찾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기록들은 대부분 종이 서류로 되어 있어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미라, 1975년생. 정은이 낡은 파일들을 뒤지며 중얼거립니다. 드디어 찾아낸 병원 기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성년 미혼모였던 미라가 출산 당시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남자 쪽 집안의 압력으로 출생신고가 지연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출생신고 보류 서류 한 켠에 적힌 흐릿한 서명이었습니다. 보증인 강으로 시작하는 글씨가 보이지만 뒷부분은 찢어져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은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 필체, 회장님 것 같은데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미라의 의료 기록에는 급성 백혈병 진단과 함께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남긴 메모도 발견되었습니다. 환자 정미라 조혈모세포 이식 후 회복 양호. 단 향후 유전자 검사 시 혈액 기반 검사에서 오차 발생 가능성 있음. 이식받은 세포로 인한 혼선 우려. 정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한편 지우는 재단의 2차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현장 문제 해결 시뮬레이션이었는데 주어진 상황은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인력 동선을 바꿔야 합니다. 지우가 자신 있게 답합니다. 바닥 청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형으로 닦는 것보다 직선으로 닦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그리고 물이 마르는 시간까지 계산해야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평가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론적인 답변이 아닌 실제 경험에서 나온 실용적인 해답이었습니다. 흥미롭네요. 다른 예시도 있나요? 지하철 역사에서 일할 때 배운 건데요. 지우가 계속 설명합니다. 새벽에 청소하다 보면 노숙자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을 그냥 내쫓는 게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드리고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릴 수 있다면 작은 예산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평가관 중 한 명이 혀를 찼습니다. 실전형이네요. 이런 인재는 흔치 않습니다. 평가가 끝나고 지우가 나오자 복도에서 서준과 마주쳤습니다. 한지우 씨죠? 서준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섭니다. 평가는 어떠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서준이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야간 미화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재단 업무는 좀 다를 텐데. 지우가 서준의 의도를 눈치채지만 담담하게 답합니다. 어떤 일이든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서준이 비웃듯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재단의 이미지라는 것도 있고. 그때 정은이 나타나 지우에게 말합니다. 한지우 씨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서준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집니다. 왜 회장이 지우를 따로 부르는 걸까요? 윤호의 회장실. 지우가 들어서자 윤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윤호가 돌아서며 말합니다. 2차 평가는 어땠나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윤호가 지우를 바라봅니다. 볼수록 어딘가 익숙한 얼굴입니다. 미라의 눈매가 보이고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도 겹쳐 보입니다. 지우 씨,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혹시 어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질문이라 죄송하지만. 지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어머니께서 젊으셨을 때 어떤 분이셨나요? 지우의 눈에 그리움이 스칩니다. 따뜻한 분이셨어요. 힘들 때도 절대 웃음을 잃지 않으셨고 저한테는 항상 너는 소중한 아이야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 없이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윤호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별 말씀 안 하셨어요. 다만 지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합니다. 가끔 제 이름을 부르실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우야, 내 이름은 정말 예쁜 이름이야 라고 하시면서요. 윤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지우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걸 지우는 모르고 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윤호가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과거에 아는 분이 계셨는데 어머니와 이름이 같아서 놀랐을 뿐이에요. 그때 정은이 급하게 들어옵니다. 회장님,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은이 급하게 들고 온 것은 아침 신문과 인터넷 기사들이었습니다. 서준이 언론에 흘린 정보가 기사화된 것입니다. 회장님, 이걸 보세요. 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신문 헤드라인에는 충격적인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성산업 회장, 숨겨둔 자식을 재단에 특별 채용? 기사 내용은 더욱 자극적이었습니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강윤호 회장이 과거 혼외관계에서 낳은 자식을 사회공헌재단에 특별 채용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지원자는 야간 미화원 출신으로 지우가 기사를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윤호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그 자식이 회장님, 지우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저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런 추측성 기사를. 윤호가 지우를 바라봅니다. 지우 씨, 일단 진정하세요. 이건 악의적인 공격입니다. 하지만 기사는 이미 인터넷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역시 재벌들은 다르네. 아버지 찬스로 취업까지. 야간 청소부 아들이 재단에. 격이 안 맞네. DNA 검사나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지우는 휴대폰으로 기사를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지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윤호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지우가 이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지우 씨, 윤호가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직접 해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윤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합니다. 친자 검사를 해봅시다. 네. 지우가 놀란 눈으로 윤호를 바라봅니다. 모든 의혹을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당신도 나도 억울한 일을 당할 필요 없어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습니다. 저도 진실이 궁금했어요. 며칠 후 병원에서 친자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윤호와 지우 모두 조용히 검사를 받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언론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한성산업 주가도 흔들렸고 재단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어디를 가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우가 어머니 사진 앞에서 말합니다. 제가 괜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됐는데. 지우의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강윤호가 자신의 아버지라면 그동안 어머니가 혼자 겪었던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저를 찾지 않으셨을까요? 지우가 중얼거립니다. 아니면 정말 몰랐던 걸까요? 한편 윤호도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카세트를 들으며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미라야, 내가 정말 몰랐을까? 윤호가 자신에게 묻습니다. 아니면 알고도 외면했던 걸까? 정은이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윤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 씨에게도 연락했나요? 네, 오후 2시에 병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 병원 상담실. 윤호와 지우가 마주 앉아 있고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윤호의 손이 떨리고 지우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부자관계 검사 결과 불일치입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호의 손이 축 내려앉고 지우의 목젖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불일치라고요? 윤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네, 유전자 분석 결과 부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우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렇군요. 괜한 소동이었네요. 지우 씨, 윤호가 지우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회사에 피해를 끼쳐서.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우가 나간 후 윤호는 텅 빈 의자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난 무엇을 쫓은 거지?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다른 검사를 원하신다면? 아니요. 윤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뭘 더? 윤호는 병원을 나와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착각이었던 걸까요? 미라에 대한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요? 같은 시간 지우는 서울역 광장에서 비에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가지만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꺼봐, 아버지 같은 건 없어.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난 그냥 나야. 엄마와 나 둘이서 잘 살았는데. 하지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아버지가 있기를 바랐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제가 욕심이 너무 컸나요? 지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냥 엄마만 있으면 됐는데. 그날 밤 언론에서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성산업 회장과 지원자, 부자 관계 아니어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게 났습니다. 윤호는 집에서 카세트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미라의 목소리,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그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들. 미라야, 정말 내 착각이었을까? 윤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지우는 누구의 아들일까? 서준은 회사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삼촌의 이상한 행동도 끝났고 자신의 입지도 더욱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찾은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는데 어떻게 검사 결과가 이럴 수 있을까요? 회장님, 정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재검사를? 됐어요. 윤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지 며칠 후 정은은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찾아낸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정은은 다시 한번 병원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정은이 혼잣말을 하며 오래된 파일들을 다시 뒤적였습니다. 그때 발견한 것이 미라의 상세한 치료 기록이었습니다. 1999년 정미라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남긴 상세한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환자 정미라,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성공. 주의사항 이식 후 환자의 혈액 내 DNA가 공여자의 것으로 대체됨. 향후 친자 검사 시 혈액 기반 검사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 매우 높음.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이식 이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정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구나. 정은은 급히 윤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만나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1시간 후 윤호의 집 서재에서 정은이 발견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정미라 씨가 백혈병 치료를 위해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 경우 혈액 검사로는 정확한 친자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윤호가 서류를 받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검사 결과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윤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그럼 지우가 정말... 정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정은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고아원 기록이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께서 보관하고 계신 자료인데요. 박말순 원장님이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미라 씨는 세상을 떠나기 전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성을 따라 강지우라고 하려 했는데 마지막에 한지우로 바꾸셨지요. 아이가 억울하지 않게 자기 힘으로 당당히 살아가길 바라신다면서요. 그리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우는 그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야.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라고.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후, 내가 지어준 이름.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카세트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오래된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라야, 우리 아이 이름 지후 어때? 지혜롭고 후덕한 아이로 자라라는 뜻으로. 내가 책임질게. 윤호는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책임은 말뿐이었지. 나는 도망쳤어. 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는 붉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지우를 찾아가야겠어요. 먼저 사과해야겠어요. 하지만 지우 씨가 받아주실까요? 지금 상당히 상처받은 상태인 것 같은데. 그래도 가야겠어요. 도망치지 않겠어요. 그날 밤 윤호는 지우가 일하던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전차가 떠난 후의 역사는 휑하고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홀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윤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이런 곳에 왜? 지우야. 윤호가 지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반말을 썼습니다. 지우가 당황하며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윤호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시다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었잖아. 내 엄마 옆에, 너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였어. 지우가 멍하니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윤호가 주머니에서 카세트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들어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엄마와 함께 만든 거야.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젊은 윤호와 미라의 목소리, 그리고 골목의 소음들. 지우는 점점 눈이 커졌습니다. 지우라는 이름, 내가 지었어. 윤호가 말했습니다. 내 엄마와 함께. 지우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정말 검사 결과는 틀렸어. 내 엄마가 받은 치료 때문에 혈액 검사로는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없었던 거야. 윤호가 지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내가 용기가 없어서, 책임지지 못해서.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제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어.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내 엄마에게 미안했던 사람으로서. 지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8년 동안 궁금했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성공하길 바라셨죠. 윤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훌륭한 여자였어. 나보다 훨씬. 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지우가 일어섰습니다. 지금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윤호도 일어섰습니다. 급하지 않아. 천천히 생각해봐. 다만 이것만은 알아줘. 내가 너를 찾은 게 아니라 너와 내 엄마가 나를 찾아온 거야. 내가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준 거야. 지우가 걸레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바닥을 닦을 거예요. 누군가 넘어지지 않게. 윤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내가 배운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렴. 두 사람은 그날 밤 말없이 함께 역사를 청소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같은 꿈을 가진 두 사람으로서 새벽이 되어 첫 차가 들어올 시간이 되자 윤호가 말했습니다. 지후야, 재단 합격 통지서가 나왔어. 내 실력으로 당당히 합격한 거야. 지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응.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하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일주일 후 한성산업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서준이 주도한 이번 회의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윤호의 최근 행보를 문제 삼아 경영권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님들, 최근 회장의 개인적 감정에 휘둘린 인사관리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서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사적인 관계를 이유로 채용 과정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친자 검사까지 받으면서 회사를 소동에 휘말리게 한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회장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윤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것은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거나 방어적이지 않았습니다. 서준아, 그리고 이사님들. 윤호가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서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삼촌, 지금 무슨. 청년 한지우는 나의 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윤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채용 과정에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 그는 순전히 자신의 실력으로 합격했다. 다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삼촌, 친자 검사 결과는 뭡니까? 분명히 관계없다고 나왔잖아요. 윤호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 결과는 의학적 예외사항을 무시한 것이었다. 지후 어머니의 치료 이력을 고려하지 않은 불완전한 검사였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서준이 다그쳤습니다. 이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여러 명이 들어왔습니다. 고아원 원장 박말순, 당시 미라를 치료했던 주치의, 그리고 구청 가족관계 담당자였습니다. 윤호가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말순 원장이 먼저 증언했습니다. 정미라 씨는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처음에는 강지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성을 따라서요. 하지만 마지막에 한지우로 바꾸셨어요. 아이가 자기 힘으로 당당히 살아가길 바라신다면서요. 주치의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정미라 환자는 1999년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혈액 내 DNA가 공여자 것으로 바뀌어
친자 검사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죠. 구청 담당자가 오래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1995년 출생신고 보류 서류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증일란에 강윤호라는 서명이 남아 있습니다. 서준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증거가 됩니까? 조작된 것일 수도. 그때 또 다른 문이 열리며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윤호는 미리 지우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한지우 씨,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호가 말했습니다. 지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지하철 바닥을 닦았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요. 누가 제 아버지든 제가 한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사들이 지우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다만 지우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 이름을 처음으로 제대로 불러준다면 그건 기쁠 것 같습니다. 28년 동안 아무도 제 이름을 지어준 이유를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지우가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지혜롭고 후덕한 아이가 되라고, 그런 뜻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우야. 윤호가 마이크 없이 자신의 목소리로 지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이름이 드디어 공기 중에 제대로 놓였습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아버지. 이사들 중 일부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준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호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나는 이사회에 제안한다. 사회공헌재단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나는 일선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나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하겠다. 삼촌, 서준이 외쳤습니다. 그럼 회사는 유능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면 된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사업으로 할 수는 없어. 윤호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내가 배운 것처럼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자. 더 많은 사람들을.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윤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준의 계획은 완전히 빗나갔지만 어쩐지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만나는 순간을 목격한 후였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호와 지우는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지우야, 괜찮았니? 네. 처음엔 떨렸는데 제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용기가 났어요. 윤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함께 일해보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28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첫걸음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한성산업의 새로운 사회공헌 정책과 함께 한 아버지와 아들이 찾은 감동적인 재회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더 이상 스캔들이 아닌 희망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한 달 후 한성산업사회공헌재단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채용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한지우는 순수한 실력으로 합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호는 약속대로 일선 경영에서 물러나 사회공헌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피해자 지원과 미혼모 가정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외면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지우는 재단의 신입 직원으로 정식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첫 업무는 도시 환경 개선 프로젝트였습니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공원 등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죠. 지후 씨,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동료 직원이 물었습니다. 지우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봐야 해요. 밤에도 가보고 새벽에도 가보고 그래야 진짜 문제가 뭔지 알 수 있거든요. 윤호는 지우의 이런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이론이 아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그것이 진짜 사회 공헌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호는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오늘 시간 있니? 함께 저녁이나 먹을까?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충무로로 와. 우리가 처음 만났던, 아니, 내 엄마와 내가 자주 가던 그 골목으로. 저녁 시간 충무로 골목의 작은 분식집. 윤호와 지우가 마주 앉아 어묵 국물을 후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예전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새로운 주인이 비슷한 맛을 내고 있었습니다. 뜨겁다, 조심해. 윤호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우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윤호가 옛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좋아하던 맛이야. 매운 떡볶이보다 이 국물을 더 좋아했지. 저도 그랬어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간 근무 끝나고 한 그릇이면 다시 살겠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같은 음식을 좋아하고 같은 것에서 위로를 받는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윤호가 주머니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오래전에 내 엄마와 함께 만든 소리야. 골목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내 이름. 지우가 카세트를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이 안에 제 이름이 들어있다고요? 응.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지은 이름이야. 지우는 한참을 카세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윤호가 눈을 감았다 뜨며 답했습니다. 허락받을 사람이 나야. 불러줘. 아버지. 그 한마디에 윤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8년 동안 듣지 못했던 그 소리, 미라가 그토록 들려주고 싶어 했던 그 소리였습니다. 지우야. 윤호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니? 계속 일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일을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게 든든해요. 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내 엄마처럼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말고. 내 아버지.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1995년 윤호와 미라가 함께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뭐든지 물어봐.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나요? 윤호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물론이야.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다만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 엄마도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저한테 한 번도 원망하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윤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그 말을 해줘서. 다음 주부터 윤호와 지우는 함께 재단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안전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두 사람이 직접 현장에 나가 환경 정비 작업을 했습니다. 회장과 신입 직원이 함께 쓰레기를 줍고 페인트 칠을 하고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직접 바닥을 봐야 해요. 지우가 윤호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게 많거든요.
윤호는 아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짜 사회 공헌이 무엇인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몇 달 후 한 잡지에서 이들 부자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제목은 늦었지만 시작된 동행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강윤호 회장과 한지우 씨는 혈연을 확인한 후에도 서로를 재벌과 직원이 아닌 동등한 동반자로 대한다. 함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에필로그로 지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가끔은 이름 하나가 삶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나를 내 이름으로 불러줄 때 나는 비로소 나로 서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어른이 된다는 건 과거의 잘못을 숨기는 게 아니라 끝내 돌아가서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28년이 늦었지만 제 이름을 지어주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혼자 버티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함께 걷는 게 더 아름답다는 걸요. 화면은 윤호와 지우가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과거와 현재, 그리움과 희망이 만나는 길 위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내일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단단했고 앞으로 펼쳐질 길은 따뜻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 없이, 혼자 버티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늦은 시간에 불린 한 번의 이름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보다 진실한 마음이, 권력과 체면보다 용기 있는 사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지우의 묵묵한 삶과 윤호의 늦은 깨달음이 결국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따뜻한 호명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